안녕하세요. 스텔라리움으로 아날레마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텔라리움을 실행합니다. 스텔라리움은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어,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전체 시뮬레이션 무료 프로그램이고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먼저 아날레마를 촬영할 시간을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오에 12시에 촬영하는 것으로 설정을 해볼 거니까 이렇게 시간을 12시로 바꿔주고요. 아날레마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 기능이 바로 왼쪽에 있는 천문학 계산 창입니다. F10 단축키를 통해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날레마를 촬영할 위치를 설정해 주는데요. 스텔라리움을 실행했을 때 나오는 위치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탭인 천문역 위치 추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천체는 태양으로 하고요. 태양이 찍혀 있어서 태양이 들어와 있습니다. 1년간 시간을 볼 거니까 오늘 날짜부터 시작해서 내년 2025년 12월 26일 12시까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이 보이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표지가 보이게 할 거고 날짜랑 등급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평선을 보이게 하는 요 표시도 체크를 지평좌표계를 기준으로 태양이 나오는 것도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한 상태에서 천체력 계산을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 5태양일 기준으로, 물론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5일 간격으로 5태양일 기준으로 태양의 위치를 점으로 표시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점으로 표시하고요. 그리고 각각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날레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각각 날짜별로 태양의 방위각과 고도 그리고 거리에 대한 여러 정보들, 저희가 체크한 표시한 정보들이 다 나오고 있고요. 이거를 천체력 내보내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엑셀 파일로 다운받아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날레마가 만들어지는데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창을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태양을 움직여 보면 아날레마를 따라서 태양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날레마를 만들었으면 다른 시간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남쪽에 있을 때는 팔자 모양이 서 있는 형태로 아날레마가 만들어지고요. 시간을 좀 바꿔서 8시에 태양을 본다라고 가정을 하고 태양을 찍고 천문학 계산창에 가서 시간을 천체력을 지우고요. 시간을 다시 얘를 8시부터 시작해서 1년 뒤 8시까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력을 계산을 하면 동일하게 동쪽에 있는 동쪽 방향으로 기울어진 모양의 아날레마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자 아날레마는 1년 동안 같은 시간 동안 촬영을 해야 되니까 본인이 촬영하실 수 있는 시간에 아날레마가 어느 쪽 하늘에서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스텔라리움에 있는 이 지평좌표계 격자를 활용하시면 가장 오른쪽과 가장 왼쪽에서 이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몇 도만큼, 지금 제가 설정한 동쪽에서의 아날레마는 대략적으로 한 칸이 지금 10도니까 10도, 20도, 30도, 40도 조금 넘게 한 40도 정도, 40도 조금 넘는 정도의 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10도, 20도, 30도를 조금 넘네요. 네, 그래서 각각 어떤 모양으로 아날레마가 보일지를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나중에 구도를 잡으실 때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카메라에서 어떤 모양으로 촬영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두 번째 창을 보시면 이렇게 눌러보시면 센서와 그 다음에 카메라 망원경에 따라서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지를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센서는 주로 DSLR 카메라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망원경은 경통을 말하는 건데 얘는 렌즈가 되겠죠. 그래서 미리 해당되는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창을 누르시고요. 먼저 망원경에서 가보면, 센서에 가보면 일반적인 카메라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요. 자신의 카메라에 맞게끔
저는 600D를 사용해서 이거 제가 추가한 겁니다. 600D를 사용해서 촬영을 할 거라서 600D에 맞는 정보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이 네 가지 정보를 맞추어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가로 픽셀과 세로 픽셀을 넣어주시고요. 184, 그 다음에 세로 픽셀 3, 4, 5, 6, 그 다음에 칩의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이 칩의 사이즈에 따라서 화각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로 세로의 칩 폭과 칩 높이를 검색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22.3이고요. 그 다음에 14.9라고 검색돼서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두시고요. 망원경이라고 되어 있는 게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8mm 렌즈로 찍을 거라서 따로 18mm가 없죠? 그러면 추가를 이렇게 누르시고 추가를 누르시고 얘를 그냥 18mm라고 이름을 붙여 놓겠습니다. 18mm 이고요. 직경은 렌즈의 직경인데 8mm네요. 그래서 58mm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좌우 반전, 상하 반전, 적도인은 모두 삭제하시고요. 네,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필요 없는 거 좀 지울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볼 대상을 600D로 센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망원경은 네, 18mm로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 왜곡돼 보이는 건 여기 보이는 화면에 그 표시하는 기법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설정창에 들어가셔서 도법을 투시 도법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시면 조금 더 실제 화면과 비슷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네모로 보이는 요게 카메라의 시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시야에 어떤 방식으로 아날레마가 들어오는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날레마 촬영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고 조금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냥 아날레마만 있으면 그렇게 예쁘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실제 풍경이 나오도록 촬영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풍경이 나오도록 표시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남쪽을 찍을 때 남쪽은 이 아날레마가 훨씬 더 아래 위로 수직으로 길게 나타나기 때문에 풍경을 담는 것까지 고려하시면 카메라의 렌즈에 따라서는 이걸 세워서 촬영해도 아날레마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라고 하면 적당히 아래쪽에 풍경이 나오고 위쪽에 아날레마가 걸릴 수 있도록 촬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8시에 제가 설정한 모습으로 이 위도에서 촬영을 한다면 동쪽에서부터 약 동점에서부터 한 20도 정도, 10도에서 15도 정도 사이가 되는 곳이 카메라가 향하는 방향이라고 하면 이렇게 카메라의 전체 사진의 가장 가운데 모습으로 잘 나오게끔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얘는 다시 이렇게 끄면은 사라지고요. 다른 지역에서 아날레마가 어떻게 보이는지도 활동지에 넣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바꿔서 북쪽 북극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 뒤에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천문학 계산창에 가서 마찬가지 계산을 하면 되는데 위치를 한 번 더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초기에 스텔라리움이 시작하고 나서 위치가 한번 바뀌었기 때문에 위치 갱신을 눌러서 위치를 현재 설정된 위치로 바꾸고요. 이 위치에서 다시 지금 시간도 조금 바뀌었네요. 아침에 한 것처럼 8시부터 시작해서 1년 뒤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계속 설정이 돼서 그냥 1년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년 뒤 8시 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력을 다시 계산을 하고 얘를 내려서 보면 이런 모양으로 동쪽에서 아날레마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정한 곳이 위도가 78도 정도 되는 북극의 한 지점을 제가 임의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북극에서는 일주권도 훨씬 더 수직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아날레마가 훨씬 더 동쪽에서도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지역은 지평선 위로 해가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아날레마가 잘려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남반구와 북반구의 이 아날레마 모습이 다르고 그다음 위도에 따라서 기울어진 각도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아날레마를 시뮬레이션 해 보실 수 있습니다.